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집트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지도입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 북쪽에 보면 삼각형 초록색이 작게 보일 겁니다. 이곳으로 좀 더 확대해서 봅시다. 확대해서 보면 이집트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에서 초록색 부분이 바로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빨간 선으로 표시한 곳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바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지형을 먼저 살펴보면요. 서쪽으로는 사막이 있고 동쪽으로도 사막이 있고 북쪽으로는 바다, 남동쪽으로도 바다가 있습니다. 즉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쉽게 사막이나 바다를 건너 이집트 문명을 공격할 수가 없었다. 반대로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오는 민족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쉬웠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좋았습니다. 많은 공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 평화적이고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인들은 현재의 삶이 편하기 때문에 이것이 죽어서 끝나나 혹시 끝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죽은 뒤 세계, 즉 사후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인의 종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특징을 살펴보면 기원전 3100년경 이전부터 이집트인이 이 나일강 부근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국가를 만들었고 그 이후 한 개의 도시국가로 통합되면서 이집트 통일왕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이집트 통일왕국의 지도자는 왕으로서 파라오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파라오라는 이름은 태양신의 아들로서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보고 신을 모셨구나. 신을 모셨다라는 얘기는 즉 제사장의 역할을 왕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권 정치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문자로는 상형 문자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림 형태의 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집트의 문화를 살펴보면 천문학, 별, 달, 해의 모양을 관측하는 것, 수학, 큰 건물을 지을 때 수학적 계산을 하는 것, 태양력, 지금의 양력이랑 비슷하고요. 십진법, 1에서부터 10까지 세는 계산법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인의 종교를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이 폐쇄적이고 살기 좋았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죽은 뒤에도 영혼이 남는다라고 생각했고 그 영혼이 떠돌다가 돌아올 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들어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미라가 된 사람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파피루스에 기록했다. 파피루스라는 갈대 종이 위에 사자에서라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란 쾅쾅 하는 사자가 아니라 죽을 사람자, 죽은 사람을 사자라고 합니다. 지배층들 중에 이러한 미이라를 지켜줄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 집이 피라미드였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지켜줄 수호신이 필요했습니다. 사람 머리를 한 사자, 스핑크스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던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켰던 히타이트인과 싸우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는 와중에 관심 밖에 벗어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지중해 동부연안입니다. 지중해 동부연안이란 지중해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동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동부 지역 중에서도 바다의 근처에 있는 지역을 지중해 동부연안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성장한 두 가지 민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민족이 페니키아, 두 번째 민족이 헤브라이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지중해 동부연안이다. 먼저 페니키아인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도시국가를 건설했고요. 그 다음 해상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까 지중해 동부연안을 기점으로 서쪽에는 이집트 문명이 있고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을 가도 발전하기가 힘들었다.
북쪽은요? 북쪽은 산악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페니키아인 입장에서 남은 것이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해, 윗상, 즉 바다 위에서 거래를 하고 교류를 하고 또 탐색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해상활동이라고 합니다. 그 해상활동 중에 식민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토 확장을 이동할 때 또는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 중간 거점으로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들이 식민도시이다. 문화로서는 문자를 사용하는데 음을 표현한 문자, 표음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 표음 문자가 그리스로 넘어갔고 그리스로 넘어간 것이 더욱 발전해서 알파벳이 됩니다. 이제 헤브라이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헤브라이인은요, 히브리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민족은 최초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정착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다. 지도를 통해 확인하시고요. 이 지역에 모여 살다가 기원전 1600년쯤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집트인은요, 이렇게 이주해온 헤브라이인을 평민이나 지배층으로 두지 않고 하층민으로 두어서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헤브라이인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에는 헤브라이인이 모세라는 사람을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기를 시도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홍의 끝자락이 있습니다. 바로 이 탈출하는 이 홍의 끝자락에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 모세가 도착했을 때 신앙의 내용으로는 하늘에 계신 신한테 제가 당신의 말을 듣고 이곳까지 민족을 이끌고 왔는데 어찌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빌었더니 여기 있는 호수가 반으로 갈라져 건널 수 있게 하였다. 이 사건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홍해의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헤브라인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방을 차지하게 되고 이 지역에서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바로 헤브라이 왕국이 되겠습니다. 헤브라이 왕국의 유명한 사람으로는요. 사울, 다윗, 솔로몬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윗과 골리앗, 그 다음 솔로몬은 공평한 재판을 벌이겠다. 헤브라이 왕국이 발전하는 와중에 종교도 발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였는데요. 이러한 유대교는 이후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탄생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현명한 왕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힘이 약해지더니 왕국이 분열하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왕국, 남쪽으로는 유다 왕국이 생겨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빠이빠이.